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공항에서 오전 9시 45분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편이 신설됩니다. 전라북도와 이스타 항공이 서로 양보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석산 개발로 주민들이 25년째 고통받는 고창군과 달리 완주군청은 주민과 합심해 석산 난개발을 중단시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기숙사생을 성적으로 뽑으면서 원거리에 사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문턱 높은 기숙사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고 더운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무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그동안 오전에 출발하는 군산 제주행 항공편이 없어 불편하다는 소식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렸었죠. 네, 드디어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이스타항공과 전라북도가 아침 시간인 9시 45분 항공편 신설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먼저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타항공이 군산발 제주행 노선을 한 편 더 늘리기로 전라북도와 합의했습니다. 기존 오후 1시 30분 출발편에 더해 오전 9시 45분 출발편을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이스타항공은 전라북도, 군산시 관계자와 이런 내용에 포괄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큰 줄거리는 상당히 접근이 있었습니다. 의사결정권자들의 그 재가도 있어야 되고. 기존 김포 제주행 노선 가운데 한 편을 군산 제주로 바꿔 주 4회 운항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요일은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등으로 금요일 오전에 제주에 갔다 월요일 오전에 오거나 수요일 오전에 들어갔다 일요일 오전에 나오는 다양한 일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부 승인이 남았지만 이르면 오는 11월,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운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기라든가 이제 그 손실금 지급 문제, 그다음에 동절기 운항이 좀 곤란한데 그 동절기를 몇 개월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한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 MBC는 그간 제주행 항공편이 오후에 몰려 있어 업무 출장이나 가족여행, 수학여행에 불편이 많고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불합리가 있다고 집중 보도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오전 항공편 증편으로 제주 나들이가 한결 수월해졌는데요. 하지만 오후 늦게 다시 군산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이 없어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증편되는 새 노선은 아침 9시 45분에 군산을 출발해 오전 10시 35분 제주에 도착합니다. 기존 오후 1시 반과 1시 50분 출발편과 비교하면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다시 군산으로 돌아오는 저녁 시간대 항공편은 없습니다. 당일 출장이나 가족여행, 수학여행 모두 불편한 상황은 여전합니다. 비행기는 들어오는 쪽에는 승객이 많은데 또 갈 쪽에 승객이 없어요. 정비사라든가 승무원들이 또 예비 인력들이 다 여기서 또 잠을 자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크다. 이스타 항공이 요구한 3억 원이 넘는 손실 보조금도 논란입니다. 이스타 측은 기존 김포 제주 노선을 군산 제주로 바꾸면 좌석 점유율이 낮아져 손실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성은 희박합니다. 김포 제주 노선은 이스타만 하루 19편, 국내 전 항공사가 하루 200편 넘게 항공기를 띄우고 있어 수익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라북도는 탑승률에 따라 손실이 줄어들 수 있어 요금 손실은 매년 재산정해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탑승률이 어느 정도 한 게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객관적인 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생겼지만 저녁편은 없는 반쪽 증편, 그리고 보조금 논란까지 제주행 증편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어제 석산 개발로 고통받고 있는 고창 주민들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허술한 법망을 핑계 삼은 고창군의 무관심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석산 개발이 멈춘 지역도 있어 고창군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완주 용진면의 한 석산입니다. 마을 주변에 위치했지만 지난 2004년 채석 허가를 받으면서 당시 주민들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주민들이 이건 피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소음 진동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요. 집에 크랙이 많이 가고 집이 무너질 지경까지 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완주군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의견을 수용한 군은 석재 반출을 감시하는 폐쇄 회로를 설치해 업체를 압박했습니다. 주민들의 노력과 완주군청의 도움으로 결국 이 석산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반면 고창군은 무려 25년째 이어진 석산 개발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추가 석산 개발을 용인하며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소극적 대응에 일부에서는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석산 연장 허가를 신청할 때 방대한 면적과 장기간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고창군의 유착설이 지금도 파다하게 여기에 피해 마을 3곳의 이장들이 업체들과 유착됐다는 정황이나 진술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논란은 점차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또 허가 면적 외에도 훼손한 곳이 있어 공무원의 묵인 여부도 수사가 한창입니다. 관련 공무원이 그때 묵인을 했고 허가를 해줬는지 그 부분을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이장한테 돈이 건네간 부분은 한 세대가 바뀔 정도의 오랜 주민 피해에도 법 타령만 하는 행정기관의 수동적인 태도는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국가대표를 비롯해 후배 선수들과 시민들은 성인 대표팀을 뛰어넘는 당찬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벼락 같은 슈팅으로 국제무대에 눈도장을 찍은 이동국 선수. 이듬해인 99년 2002 월드컵의 주역인 설기현 송종국과 함께 20세 이하 월드컵에 나섰지만 16강 문턱에서 좌절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보는 앞에서 또 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같은 또래 친구들이랑 멋진 그런 경기, 후회 없는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무대 복귀에 만점 활약을 펼치는 김진수도 20세 이하 월드컵의 기억은 선명합니다. 2011년 콜롬비아 대회에서 16강에 올랐고 최강 스페인을 만나 승부차기까지 가는 명승부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위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축되는 그 순간을 얼마만큼 빨리 자기가 캐치하고 빨리 돌아볼 수 있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축구 유망주들도 U20 대표팀의 활약을 본받아 다음 대회에서는 주인공이 되겠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기니를 꺾고 우승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힘들을 받아서 저희도 형들과 같이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전북 현대 축구단처럼 화끈한 공격 축구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골도 많이 넣고 시원시원하고 화끈한 플레이 많이 해서 꼭 우승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대표팀이 응원의 목소리에 힘입어 우승까지 거침없는 질주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U20 국가대표 화이팅!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전에 대비해 대표팀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U20 대표팀 신태용 감독은 전주 전미동 훈련장에서 개막전 상대인 아프리카 기니를 고려한 세트피스 등 맞춤형 정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조의 아르헨티나도 월드컵 경기장 보조 경기장에서 잉글랜드를 대비한 훈련을 가졌으며 잉글랜드와 기니도 막바지 훈련을 벌였습니다. 전국 시도의장협의회가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 성공 개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어제 회의에서 정부는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 차원의 태권도 진흥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의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대회는 다음 달 24일부터 일주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며 170개국 1,9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대학교 기숙사는 원거리에 사는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인데요. 전북대에선 기숙사 입실 기준을 학과 성적으로 한정하다 보니 타 지역 출신이 아닌 전주에 사는 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는 폐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북대에 다니는 김비찬 씨는 새학기가 되면서 머물던 기숙사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학점이 낮다는 이유로 기숙사 입실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집이 서울이라 부랴부랴 원룸을 얻었지만 월세와 식비 등 경제적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기숙사를 떨어지고 나서 이제 자취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취 비용을 충당하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출도 받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업에도 좀 지장이 가고. 경기도에서 온 방아영 학생도 치열한 학점 경쟁에 밀려 수년째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성적뿐만 아니라 이제 거리를 한 50% 정도 이상은 이제 고려를 해서 뽑는. 도내 대학 대다수가 성적으로 기숙사를 배정하다 빚어진 현상입니다. 전북대의 경우 기숙사생의 반이 도내 출신이고 이 중 상당수는 전주 학생들로 기숙사 운영의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성적 이외엔 마땅한 선발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입주를 하기 위해서 주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성적이 가장 선발의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립대까지 원거리 학생에 대한 배려 없이 경쟁 논리를 강요하는 운영 방식은 한 번쯤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팔복동 제1산단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송정훈 의원은 임시회에서 팔복동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예식장과 자동차 전시장을 짓는 것은 지역 민리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팔복동 180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산단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고 일부 땅을 기부 체납받기로 했지만 지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이 커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교류를 이어온 한일 양국 노동자들이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한일 민주노동자연대는 교류 21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양국 모두 비정규직이 늘고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과거사 해결에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이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정읍시가 동학혁명 지도자 김계난 고택 복원을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시내버스 노선 일부를 조정해 다음 주부터 시행합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간선 노선 2건을 신설해 우회 노선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을 일부 단축시켰으며 승강장을 추가 설치하는 등 그간 제기된 민원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우르굴에서는 앞으로도 주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임실군이 35사단 장병 인성 예절 교육과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11월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인 김계남 장군 고택 시굴 조사를 추진합니다. 문헌과 구전 고증을 통해 알려진 정읍시 산해면 동곡리 김 장군의 고택터에서는 다수의 기와 조각 등이 발견됐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시굴 조사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본격 발굴 조사 등을 통해 김계남 장군 고택 복원에 박차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군산시가 개정면에 애국 충절의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최호 장군의 호국 충절 정신을 기리기 위한 거리는 1145m 구간에 국기대 88개와 무궁화 139루를 심어 역사의 의미를 깨닫고 호국 정신을 새기는 취지로 조성됐습니다. 개정 면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자긍과 자부심으로 애양의식과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조성했습니다. 남원시가 광활루원 야간 상설 공연으로 월매를 사랑한 놀부를 무대에 올립니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공연은 매 주말마다 무대에 올려 9월 말까지 계속되는데 판소리 따라 배우기와 프로포즈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불법 골재 채취를 묵인해온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5년부터 골재 채취업체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진안군 6급 공무원 44살 A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진안군이 발주한 도로 하천공사의 특정 업체를 추천하며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 40살 B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조직을 탈퇴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집단 폭행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폭력조직원 21살 A씨 등 3명에게 최고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조직을 탈퇴하려는 18살 B군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5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로 비브리오 폐혈증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경기도 안성에서 국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달 중순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감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서남의 일부 지역 바닷물에서는 3월에서 4월부터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내 유출 인구가 최근 10년 새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 4분기 전북 인구는 6만 9천여 명이 전입해온 반면 7만 2천여 명이 전출해 3,345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인구 순유출은 지난 2008년 1, 4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서 자칫 전체 인구 186만 명 선도 무너질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입니다. 올 들어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지역 건설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도내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가 감소한 가운데 토목보다는 건축 분야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발주처별로도 공공부문이 69%, 민간부문은 55% 각각 감소한 가운데 민자사업은 3분기 연속 단 한 건의 수주도 없었습니다. 전국체전이 15년 만에 도내에서 치러집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10월 중 닷새 동안 익산 등 도내 14개 시군 69개 경기장에서 제99회 전국체전이 개최된다고 밝히고 최근 서동왕자와 선화공주를 형상화한 마스코트와 엠블럼, 포스터를 확정했습니다. 익산 공설운동장을 주 경기장으로 하는 이번 전국체전에는 633억 원이 투입돼 낡은 체육시설의 개보수가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이 오늘 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가정의 달 특집 공연을 엽니다. 한옥 자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인 창극 월매를 사랑한 놀부가 내일 개막해 9월까지 매주 토요일 남원 광안루원 수상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는 연극 이웃집 쌀통이 오늘부터 군산 사람세상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의 작품을 모아서 전시하는 자리가 내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오늘 영화 세일즈맨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피파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전야 행사가 오늘 전주 덕진공원에서 열립니다. 2017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사라져가는 토착민요를 복원하는 축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임실군 삼계면 두월마을에서 열립니다.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는 내일 수송체육공원에서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합니다. 정읍시는 모레 내장산 워터파크에서 부부의 날 사랑 나눔 행복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고 더운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무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군산 26도 등 26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